비가 얇게 깔린 밤이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네온 사인을 길게 느려뜨리자 서울의 밤은 마치 누군가의 기억처럼 번지고 지워졌다. 차정원은 그 번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확인했다. 얼굴은 분명 차정원인데 눈빛은 늘 다른 이름들을 달고 다녔다. 차수아, 앨리스, 주영채. 그중 오늘은 차정원으로 숨쉬고 싶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심해야 하는 이름. 뒤에서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주하늘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말끔한 코트에 물기를 털며 들어왔고 발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빗물이 짧은 선을 그었다. 여기 있었네요. 여긴 아무도 안 오잖아. 아무도 안 오는 데가 더 위험해요. 위험은 늘 빈자리를 좋아하거든. 차정원은 피식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는 사실이 더 낯설었다. 오늘도 비유?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거라서요. 주하늘이 조용히 다가와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바라봤다. 그건 태석종 내부 회의록. 윤비서 라인에서 흘러나온 거. 흘러나왔다기보다 누가 흘린 거겠죠. 맞아. 누군가는 내 손에 쥐어주고 싶어해. 주하늘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대신 차정원의 얼굴부터 읽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차정원이 어떤 증거를 얻을 때마다 표정이 아주 잠깐, 아주 약하게 흔들린다는 걸. 마치 이걸로 끝나면 좋겠다는 소망과 이걸로 더 깊어지겠지 하는 예감이 동시에 올라오는 순간처럼. 열어볼래요? 열면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돌아갈 길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 말 꼭 칼 같아. 주하늘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려다 끝내하지 않았다. 대신 현실적인 목소리를 꺼냈다. 세훈 대표는 지금 뭐래요? 차정원은 잠시 망설였다. 진세훈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게 여전히 이상했다. 남편인데 남편이라는 말이 딱 붙지 않는 관계. 서로를 알기 전에 계약서처럼 시작된 결혼. 그렇지만 가끔은 진짜 부부처럼 숨을 맞추는 순간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차정원은 두려웠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모른 척해. 아니, 모른 척하는 척해. 좋네요. 세훈 대표답게 헷갈리게 잘하네.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날 믿는 건지 이용하는 건지 주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둘 다겠죠. 믿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 인간은 보통 그래요. 차정원은 창밖을 보며 입술을 꾹 눌렀다. 나도 그래. 주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세훈을 믿고 싶은 순간이 있어. 근데 그 순간이 오면 바로 뒤에서 내 과거가 옷깃을 잡아당겨. 과거가 아니라 태석 회장님이겠죠. 태석이 내 과거를 쥐고 있어. 정원 씨. 주하늘이 낮게 불렀다. 당신 과거는 당신 거예요. 누가 쥐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차정원은 대답 대신 봉투를 잡았다. 종이가 손가락 끝에서 사각거렸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다. 첫 장에는 건양그룹 비공개 전략 회의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다. 회의 참석자 명단 끝에는 진태석, 한혜라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차정원은 그 두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튀었다. 한혜라도. 주하늘이 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이자 생모. 이 회의록에 그 둘이 함께 있다는 건 둘이 완전히 한편이라는 뜻이네요. 차정원은 다음 장을 넘겼다. 차기범 관련 건 재수사 가능성 대비 기존 프레임 유지 내부 증언 관리 정원 주영채 관련 리스크 혼인 유지 필요. 차정원의 손이 멈췄다. 주하늘이 묻지 않아도 그녀의 눈이 읽고 있는 문장을 알 수 있었다. 거기엔 차정원이 리스크로 정의돼 있었다. 사람이 아니라 위험 요소로. 혼인 유지 필요? 차정원이 중얼거렸다. 정원 씨가 지금 건양가의 방패라는 뜻이죠. 내가 방패? 예쁘게 말하면 방패고 더 정확히 말하면 완충장치요. 폭탄이 터져도 정원 씨가 먼저 맞도록. 차정원은 웃음이 아니라 숨이 새어나왔다. 내가 이렇게까지 쓰일 줄은 몰랐네. 주하늘은 천천히 회의록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거기엔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다. 정원 수학. 흔들리면 제거. 필요하면 세미를 움직여라. 차정원은 눈을 감았다.
세미, 진세미. 한때는 까칠한 철부지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부터 눈빛에 칼날이 생겼던 여자. 제거. 주하늘이 조용히 물었다. 이거 정원 씨에게 경고일까요? 예고일까요? 차정원은 눈을 뜨며 말했다. 둘 다. 그리고 그녀는 회의록을 덮었다. 덮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덮는 행위는 언제나 잠깐의 평화를 흉내냈다. 이거 세훈에게 보여줘야 해. 바로. 내가 뭘 리스크로 취급받는지 그 사람도 알아야지. 주하늘이 망설였다. 그런데 세훈 대표가 태석 회장님 편에 서면 차정원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내가 먼저 부숴야지. 부숴요? 결혼도 믿음도 그 사람이 가진 환상도. 주하늘의 눈빛이 조금 아려졌다. 정원 씨는 부수는데 익숙해졌네요. 안 부수면 내가 부서져. 그럼 부숴요. 대신 당신 손은 다치지 않게. 그 말이 어쩐지 이상하게 따뜻해서 차정원은 고개를 돌렸다. 따뜻함은 늘 위험했다. 사람을 약하게 만들었다. 진세훈의 집무실은 건양백화점 최상층에 있었다. 유리병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고 그 도시의 불빛은 세훈의 얼굴을 비추며 반쯤만 진실을 허락했다. 차정원이 들어오자 세훈은 서류를 덮지도 않았다. 마치 그녀가 올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비 맞았어? 그 질문이 너무 일상적이라 차정원은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곧 봉투를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다. 이거 봐. 세훈은 봉투를 열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읽는 속도는 빠르고 눈동자는 차갑게 움직였다. 다 읽고 난 뒤에도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차정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를 제거할 수도 있대. 세훈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웃음이 아니라 분노가 굳은 형태였다. 아버지가 늘 쓰는 말이지. 늘. 필요 없으면 치워. 걸리적거리면 없애. 차정원은 그 문장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놀라운 건 세훈이 그 말을 너무 담담하게 말한다는 점이었다. 그 담담함은 오래된 상처의 표면 같았다. 그래도 내 엄마까지 차정원이 엄마를 말하는 순간 혀가 쓴맛을 느꼈다. 내 엄마는 곧 내 엄마일 수도 있으니까. 세훈은 차정원을 똑바로 봤다. 한혜라는 내 엄마이기도 하고 내 엄마이기도 하지. 그 말 하지 마. 왜? 그 말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해. 용서하라고. 세훈은 잠깐 숨을 고른 뒤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리고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용서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선택이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어. 세훈은 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말했다. 없어. 그래서 지금은 용서 대신 정리하고 있어. 차정원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정리라는 단어는 깔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피로와 비명이 숨는다. 세훈은 그런 걸 잘 숨기는 사람이었다. 이 회의록 어디서 났어? 윤비서 쪽. 정확히는 누군가가 윤비서 라인을 통해 흘려보냈지. 세훈이 돌아서며 물었다. 주하늘. 차정원은 잠깐 멈칫했다. 그 사람은 내가 버티게 해주는 쪽이야. 세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버티게 해주는 사람은 대개 다른 목적도 있어. 너도 그렇잖아. 세훈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침묵이 인정처럼 보였다. 차정원이 한 걸음 다가갔다. 세훈, 이거 너도 알지? 아버지가 날 방패로 세운다는 거. 세훈은 차정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알아. 그런데도 결혼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야? 세훈은 대답 대신 되물었다. 너는? 차정원은 숨이 막혔다. 자기 이유를 말하면 모든 가면이 벗겨질 것 같았다. 그녀는 겨우 말했다. 살기 위해. 세훈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한 단어가 방안을 이상하게 채웠다. 두 사람은 사랑 대신 생존으로 묶여 있었다. 그건 낭만은 없지만 적어도 솔직했다. 세훈이 조용히 말했다. 이걸로 움직이자. 아버지와 헤라를 동시에. 어떻게? 이 회의록 내용대로라면 아버지는 내 존재를 리스크로 보고 있어. 리스크는 통제하려고 하지. 통제가 안 되면 제거. 그래서
우리가 먼저 통제에서 벗어나면 돼. 차정원이 비웃듯 말했다. 말은 쉽네. 세훈은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USB를 꺼냈다. 쉽지 않아. 그래서 준비해뒀어. 그게 뭐야? 아버지 비자금 라인 일부. 완전한 건 아니고 틈 정도. 차정원은 눈을 크게 떴다. 너 이런 걸 왜? 나도 방패였거든. 세훈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그런데 방패는 언젠가 깨져. 깨지기 전에 방패를 들고 있던 손을 꺾어야 해. 차정원은 USB를 바라봤다. 그 작은 물건이 건양가의 거대한 성벽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 균열은 늘 작은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나한테 왜 주는데? 세훈이 답했다. 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변수야. 변수. 그래.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할 수 없어. 그래서 아버지도 두려워하고. 나도 필요해. 차정원은 그 말에서 필요라는 단어만 잡혔다. 사랑이 아니라 필요. 그럼에도 가슴이 묘하게 뛰었다. 필요도 누군가를 붙잡는 힘이 있으니까. 그때 책상 위 전화가 울렸다. 세훈은 받지 않았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차정원이 화면을 흘끗 보았다. 발신자 세미. 세훈이 결국 전화를 받았다. 왜? 세미의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칼처럼 튀어나왔다. 오빠. 오늘 저녁 집으로 와. 바빠. 바쁘면 더 와. 엄마가 오빠랑 정원이 언니를 같이 보길 원해. 차정원은 언니라는 호칭에 등골이 싸해졌다. 세미는 원래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호칭을 바꾸는 건 마음을 바꾸는 전조였다. 세훈이 차갑게 말했다. 왜? 세미가 웃었다. 그냥 가족 식사. 근데 오빠 요즘 엄마가 좀 불안해해. 정원이 언니 때문에. 차정원의 손이 주먹처럼 말렸다. 세훈은 짧게 대답했다. 알았어. 전화를 끊은 뒤 세훈은 차정원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본가. 가야 해. 가야 해. 지금부터는 도망치면 우리가 지는 거야.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본가는 전장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녀의 생모가 있다. 생모라는 단어는 늘 따뜻해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차정원에게 그 단어는 얼음 조각이었다. 잡으면 손이 베인다. 진태석의 집, 건양 본가.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정원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꼈다. 여기서는 숨소리도 감시당한다는 걸. 거실에는 한혜라가 앉아 있었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머리, 흠집 없는 미소. 그 미소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정렬시키는 미소였다. 자기 기준에 맞춰줄 세우는 미소. 진태석은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거실 한복판에서 팔짱을 낀 채 왕처럼. 세미는 그 옆에 있었다. 오늘 세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짙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칠해진 색처럼. 세훈이 들어오자 태석이 먼저 말했다. 늦었군. 세훈은 고개만 살짝 숙였다. 길이 막혔습니다. 핑계는 늘 길이 막히지. 태석의 시선이 차정원에게 박혔다. 정원, 넌 괜찮나? 차정원은 미소를 지었다. 덕분에요, 아버님. 태석이 피식 웃었다. 덕분이라 내가 널 얼마나 챙겨줬다고. 그 말이 딱 협박의 형태였다. 내가 널 챙겨줬으니 너도 내 말을 들어라. 헤라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앉아. 밥 먹자. 차정원은 헤라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혼란스러웠다. 그 목소리는 정말로 엄마가 아이를 부르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차정원은 자신이 약해질까봐 더 단단한 가면을 썼다. 식탁은 길었다. 길다는 건 그만큼 거리도 확보된다는 뜻이었다. 가족이라면서도 서로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앉는 식탁. 홍셰프가 차려준 음식들이 하나둘 놓였다.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 정갈한 전체, 매끈한 탕. 그러나 차정원에게 그 음식들은 다 장식처럼 보였다. 진짜 메뉴는 따로 있었다. 오늘 저녁의 진짜 메뉴는 정원이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세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언니가 바쁘대요. 헤라가 미소를 유지한 채 물었다. 그래? 무슨 일로?
세미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이것저것. 사람도 만나고 서류도 뒤지고. 차정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세훈이 낮게 말했다. 세미, 밥 먹는 자리야. 세미가 웃었다. 오빠, 우리 가족끼리인데 뭐. 숨길 게 있어? 태석이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식탁 위 공기를 갈랐다. 정원. 태석이 부드럽게 불렀다. 부드럽다는 게 더 소름이었다. 너 요즘 어떤 사람들 만나나? 차정원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답했다. 사람은 늘 만나요. 백화점 행사도 있고. 행사 말고. 태석의 눈빛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주하늘. 그놈. 헤라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아주 잠깐 아주 작은 파도. 차정원은 미소를 지었다. 하늘 대표는 저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도와줘? 태석이 웃었다. 뭘? 차정원이 천천히 말했다. 살아남는 걸요. 식탁이 조용해졌다. 세미가 눈을 크게 뜨고 헤라가 젓가락을 다시 잡았다. 세훈은 차정원을 바라봤다. 지금 그런 눈빛이었다. 태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살아남는 건 내가 결정한다. 차정원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태석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내가 세훈의 아내니까. 아내라서요? 차정원이 천천히 웃었다. 아내는 방패도 되죠. 세미가 입을 열었다. 언니 무슨 말이야? 차정원이 세미를 똑바로 봤다. 너도 알잖아. 우린 다 역할이 있어. 세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딸이고. 그래, 너는 딸. 그리고 난 며느리. 며느리는 필요할 때 쓰는 것. 헤라가 갑자기 말했다. 정원아. 그 한마디가 너무 엄마 같아서 차정원은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부르지 마세요. 헤라가 입술을 살짝 떨었다. 왜 그 말 나한테 사치해요. 차정원이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 알아요. 엄마가 아니 한혜라 부회장님이 제 생모라는 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세미가 벌떡 일어섰다. 뭐? 세훈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터질 줄은 몰랐다. 태석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말하네. 헤라는 그 미소를 보며 손을 꽉 쥐었다. 태석. 태석이 헤라를 보며 말했다. 숨길 필요 없잖아. 어차피 애는 내 집에 들어왔고 우린 사용할 거 다 사용했는데. 사용. 그 단어가 차정원의 귀를 때렸다. 차정원이 눈을 가늘게 떴다. 저를 사용했다고요? 태석이 태연하게 말했다. 너도 사용했잖아. 주영채라는 이름을. 세미가 숨을 들이켰다. 주영채?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차정원은 세미를 보지 않았다. 태석만 봤다. 맞아요. 저도 사용했죠. 그래서 공평하네요.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태석의 시선이 USB로 내려갔다. 그건 뭐지? 차정원은 웃었다. 리스크. 세훈이 아주 작게 숨을 멈췄다. 헤라는 얼어붙었다. 세미는 무슨 말인지 몰라 더 불안해했다. 태석이 손을 뻗으려 하자 차정원이 USB를 다시 잡았다. 손대지 마세요. 이건 제 손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어요. 태석의 웃음이 사라졌다. 협박하겠다는 건가? 협박은 회의록에 이미 적혀 있더라고요. 흔들리면 제거. 차정원이 천천히 말했다. 저는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먼저 흔들게요. 헤라가 갑자기 의자를 밀며 일어났다. 정원아, 제발 여기서 제발. 차정원이 헤라를 똑바로 봤다. 그 말, 당신이 나한테 할 자격 있어요? 헤라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그 물기가 진짜인지 연기인지 차정원은 판단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 잔인해졌다.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는 아이를 버리지 않아요. 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버린 게 아니야. 나는. 태석이 헤라의 말을 끊었다. 감상은 집어치워. 지금 중요한 건 그 USB 안의 내용이야.
그 말에 헤라는 입을 닫았다. 마치 태석이 그녀의 목에 보이지 않는 목줄을 채운 것처럼. 세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여기서 끝내죠. 태석이 세훈을 보며 천천히 웃었다. 끝내? 뭘? 내 결혼을? 내 인생을? 세훈이 단단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게임을. 태석이 고개를 젖혔다. 내가? 세훈이 USB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제가 만든 틈입니다. 세미가 세훈을 쳐다봤다. 오빠? 세훈은 세미를 보지 않았다. 세미, 넌 모르고 있는 게 많아. 세미가 울컥했다. 나를 바보로 봐? 차정원이 조용히 말했다. 바보가 아니라 도구가 될 뻔한 거야. 우리랑 똑같이. 태석이 낮게 웃었다. 좋아. 이 집안이 아주 드라마구나. 그는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차정원을 보며 말했다. 정원아,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차정원은 그 질문을 기다려온 것 같았다. 이제야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느낌. 차기범 사건. 태석의 눈빛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차정원은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 사건 누명. 그거 당신들이 만들었죠. 헤라가 입술을 꽉 물었다. 세훈이 숨을 내쉬었다. 세미는 혼란 속에서 눈만 빠르게 움직였다. 태석이 천천히 말했다. 증거는? 차정원이 미소를 지었다. 찾고 있어요. 그리고 곧 찾을 거예요. USB 안에도 일부 있고. 태석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거래를 하자. 거래? USB를 내놔. 대신 차기범 사건은 조용히 정리해주지. 차정원이 웃었다. 조용히 정리.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조용히가 싫어요. 태석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다. 그럼. 차정원이 한 글자씩 말했다. 공개. 그 단어가 식탁 위를 쓸고 지나갔다. 헤라가 숨을 들이켰고 세훈은 고개를 숙였다. 세미는 공포와 흥분이 섞인 얼굴이었다. 태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원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너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공개를 말하는지 알아? 차정원은 태석을 똑바로 봤다.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태석이 한 발 다가왔다. 너는 내가 가진 게 그 USB 하나라고 생각하지? 차정원이 눈을 가늘게 뜨자 태석이 조용히 덧붙였다. 내가 훔친 이름의 진짜 주인. 주영채. 차정원의 혈색이 순간 빠졌다. 세미가 소리쳤다. 진짜 주영채가 있어? 태석이 웃었다. 있지. 그리고 곧 여기 올 거야.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구두 소리. 빗물에 젖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발소리. 거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긴 머리를 젖혀 올린 얼굴, 차갑게 빛나는 눈.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뉴스 기사 사진에서 오래된 서류 속에서 차정원이 훔쳐야만 했던 그 얼굴. 주영채. 진짜 주영채였다. 그녀는 차정원을 보며 웃었다. 웃음은 예의 바른 곡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있었다. 안녕, 차정원.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안인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차정원은 숨을 삼켰다. 태석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주영채를 바라봤다. 마치 자신이 꺼낸 카드가 딱 맞아떨어졌다는 듯.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다. 세훈은 본능적으로 차정원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세미는 눈을 크게 뜬 채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주영채가 한 발 다가왔다. 재밌더라.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차정원이 겨우 입을 열었다. 당신이 왜 여기? 주영채가 고개를 기울였다. 왜긴. 돌려받으러 왔지. 돌려받을 게 있어? 내 이름, 내 과거, 그리고 주영채가 시선을 세훈에게 옮겼다. 내 자리. 세훈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주영채가 웃었다. 오랜만이네, 세훈. 세훈이 낮게 말했다. 우린 만난 적 없어. 주영채가 손끝으로 자기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다. 만난 적 없을 리가. 나는 내 약혼녀가 될 뻔했잖아. 세미가 숨을 들이켰다. 약혼녀?
헤라가 날카롭게 말했다. 영채, 지금 그 얘길 왜 꺼내? 주영채가 헤라를 바라봤다. 왜요, 부회장님? 당신이 만들었던 시나리오였잖아요. 내가 세훈과 결혼하고 당신은 건양을 지키고. 헤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차정원은 그 표정을 보며 깨달았다. 주영채는 단순히 피해자로 온 게 아니다. 이 여자는 칼을 들고 왔다. 누군가의 손에서 칼을 받았거나 혹은 스스로 갈았거나. 태석이 주영채에게 말했다. 좋아. 얘기하자. 주영채가 미소를 지었다. 네. 회장님. 그리고 차정원을 다시 봤다. 그런데 먼저 주영채가 손가락으로 차정원의 가방을 가리켰다. 그 USB. 나도 궁금해. 차정원은 순간 깨달았다. 태석은 진짜 주영채를 카드로 꺼냈지만 주영채는 태석의 카드만은 아니었다. 주영채는 자기 카드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카드는 차정원의 목을 조를 수도 있었다. 주하늘의 말이 떠올랐다. 위험은 빈자리를 좋아해요. 지금 이 방은 위험으로 가득했고 빈자리는 없었다. 대신 서로의 숨구멍을 찾아 물어뜯는 짐승들만 있었다. 차정원은 아주 천천히 USB를 들어올렸다. 태석과 주영채의 시선이 동시에 꽂혔다. 세훈의 눈도, 헤라의 눈도, 세미의 눈도. 차정원은 말했다. 이건 내 목숨이야. 주영채가 웃었다. 목숨은 팔 수 있어. 차정원이 차갑게 대꾸했다. 난 안 팔아. 태석이 낮게 말했다. 그럼 뭘 원해? 차정원이 한혜라를 바라봤다. 진실. 그리고 태석을 봤다. 그리고 대가.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때 세훈이 조용히 말했다. 정원, 오늘은 여기까지. 차정원이 세훈을 봤다. 여기까지? 세훈이 단단히 말했다. 여기서 더 말하면 너 죽어. 차정원이 웃었다. 나 이미 여러 번 죽었어. 세훈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이번엔 진짜로. 그 말에 차정원의 가슴이 잠깐 철렁했다. 세훈이 이렇게까지 말할 때는 실제 위험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었다. 태석이 혀를 찼다. 애정이 깊구나. 세훈이 태석을 똑바로 봤다. 애정 아니라 계산이에요. 정원이 죽으면 아버지 계획이 틀어지니까. 태석이 웃었다. 그래, 그렇게 말해야 내가 편하겠지. 그때 주영채가 갑자기 박수를 쳤다. 와, 진짜 가족이네. 그녀는 차정원에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근데 있지, 차정원. 내가 진실을 공개하고 싶으면 나도 도와줄 수 있어. 차정원이 눈을 가늘게 뜨자 주영채가 웃으며 덧붙였다. 대신 내가 훔친 건 전부 돌려줘. 전부. 응. 내 얼굴 뒤에 숨은 이름들까지.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는 훔치고 싶어서 훔친 게 아니야. 주영채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태석을 봤다. 회장님, 저는 제 몫을 받아야겠어요. 태석이 낮게 웃었다. 내 목. 주영채가 눈을 빛냈다. 건양. 그리고 세훈. 세훈이 차갑게 말했다. 헛소리 하지 마. 주영채는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헛소리면 뭐. 이 집안은 원래 헛소리로 굴러가잖아. 헤라가 마침내 폭발하듯 말했다. 영채, 너 지금 누구 앞에서? 주영채가 헤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부회장님, 저도 알아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헤라의 눈이 흔들렸다. 차정원은 그 흔들림 속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느꼈다. 헤라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 그러나 그게 헤라를 용서할 이유는 되지 않았다. 사람은 억압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버려도 되는 권리를 얻는 게 아니니까. 태석이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좋다. 나들 욕심이 많군. 그는 차정원을 바라봤다. 정원, 너에게 기회를 주지. 차정원이 비웃었다. 기회요? 살아남을 기회. 태석이 천천히 말했다. USB를 내놔. 그러면 주영채 문제도, 차기범 문제도, 내 정체 문제도 내가 정리해주지.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정리하면 진실은 또 묻혀. 태석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럼 너는 죽는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확 가라앉았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태석은 실제로 사람을 정리해왔을 얼굴이었다. 세훈이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태석이 세훈을 보며 웃었다. 왜 아들? 또 감정이 올라오나? 세훈은 단단히 말했다. 정원은 내 아내입니다. 태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내 아내는 내 집안의 부속품이지. 세훈이 낮게 말했다. 아니요. 제 아내는 제 선택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차정원은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선택. 그 단어는 따뜻한데 동시에 무서웠다. 선택은 책임을 요구하니까. 주영채가 웃었다. 오, 로맨스. 세미는 멍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헤라는 손을 떨며 식탁 모서리를 잡았다. 그때 태석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현관 쪽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경호원들. 그들이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다. 주하늘의 말이 또 떠올랐다. 위험은 빈자리를 좋아해요. 지금은 빈자리가 아니라 출구가 사라지고 있었다. 세훈이 차정원에게 낮게 말했다. USB 줘. 차정원이 세훈을 봤다. 뭐? 줘. 내가 가지고 나가. 왜? 지금은 살아야 하니까. 차정원이 이를 악물었다. 이거 없으면 난 세훈이 빠르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USB가 무슨 의미야? 차정원은 잠깐 흔들렸다. 그때 주영채가 갑자기 소리쳤다. 회장님, 저 사람 지금 USB 빼돌리려는 것 같은데요? 태석의 시선이 번쩍 세훈에게 꽂혔다. 세훈. 세훈이 태석을 똑바로 봤다. 아버지, 이건 태석이 손을 내렸다. 경호원들이 한 발 더 다가왔다. 차정원은 순간 결심했다. USB를 세훈 손에 쥐어주고 입술을 열었다. 제가 드릴게요. 태석이 미소를 지었다. 현명하군. 차정원은 USB를 들어 올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물건에 고정되는 순간 차정원은 손목을 틀어 USB를 식탁 아래로 떨어뜨렸다. 딸깍 작은 소리. 그러나 그 소리는 방 안의 균형을 깨뜨렸다. 세훈이 즉시 몸을 숙여 USB를 잡으려 했고 경호원 하나가 움직였다. 그 찰나 차정원은 식탁 위 물컵을 들어 바닥에 던졌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튀었다. 모두가 놀라며 시선을 돌린 그 순간 세훈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차정원의 손을 잡았다. 뛰어. 뛰어. 지금. 세훈이 차정원을 끌고 달렸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경호원들이 따라붙었다. 헤라가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세훈. 정원. 멈춰. 그 외침이 엄마의 외침인지 부회장의 외침인지 차정원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세미가 멍한 얼굴로 서 있다가 갑자기 외쳤다. 오빠. 그 목소리는 울음이었다. 주영채는 웃고 있었다. 태석은 분노로 얼굴이 굳어졌다. 현관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세훈은 차정원을 차에 밀어넣고 운전석으로 뛰어들었다. 엔진이 울리며 차가 튀어나갔다. 차정원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미쳤어. 세훈이 이를 악물었다. 미쳤지. 아버지한테서 도망친다는 건 늘 미친 짓이니까.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 어떡해? 세훈이 룸미러로 뒤를 확인했다. 검은 차 한 대가 따라붙고 있었다. 일단 살아. 세훈이 낮게 말했다. 살아서 끝내. 차정원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다. 살아서 끝내기. 그건 복수보다 더 어려운 목표일지도 몰랐다. 복수는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생존은 늘 물처럼 버텨야 하니까. 그때 세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주하늘. 세훈이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았다. 말해. 주하늘의 목소리가 빠르게 들렸다. 정원 씨, 지금 위치 어디예요? 차정원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본가에서 나왔어. 아니, 따라오는 차 있어. 주하늘이 바로 말했다. 서쪽으로 가지 마요. 태석라인 경호팀이 그쪽 길목 막을 거예요. 북쪽으로 돌아요. 세훈이 놀라며 말했다. 너 어떻게 그걸? 주하늘이 숨도 안 쉬고 답했다.
설명은 나중에. 지금은 생존부터. 차정원은 주하늘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주하늘은 늘 차정원을 도왔다. 하지만 그 도움은 언제나 계산과 함께였다. 그 계산이 무엇인지 오늘 밤은 더 선명해질 것 같았다. 차정원이 물었다. 하늘 대표 왜 이렇게까지 해? 주하늘이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다. 정원 씨, 당신이 무너지면 내가 세운 판도 무너져요. 차정원이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나도 또 누군가의 판이네. 주하늘이 낮게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당신도 판을 뒤집을 수 있어요. 세훈이 차를 급하게 꺾었다. 뒤따라오던 차도 같이 방향을 틀었다. 차정원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때 주하늘이 말했다. 정원 씨, 한 가지 더. 뭐? 주영채 그녀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에요. 공난숙 라인과도 연결돼 있어요. 차정원은 숨을 멈췄다. 공난숙, 투자사 회장, 사채업자, 태석과 공모한 흑막축. 그 이름은 늘 지하의 냄새를 풍겼다. 공난숙이 주영채를? 주하늘이 답했다. 키웠어요. 무기로. 차정원은 눈을 감았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사람을 무기로 만들고 사랑을 계약으로 만들고 진실을 상품으로 파는 전쟁이었다. 세훈이 낮게 말했다. 정원, 너 괜찮아? 차정원은 눈을 뜨며 말했다. 괜찮아. 그리고 덧붙였다. 괜찮아야 해. 차는 어두운 도로를 질주했다. 뒤에는 검은 차가 따라붙고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밤이 펼쳐졌다. 차정원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차수아는 버려졌고 앨리스는 만들어졌고 주영채는 훔쳤고 차정원은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확신했다. 누군가의 판 위에서 춤추는 인형으로 끝나지 않겠다고. 이 판을 부수든 뒤집든 태워버리든 살아서 끝내겠다고. 차는 한강 북쪽의 어두운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며 차정원의 얼굴을 끊어 읽었다.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꺼질 듯한 사람처럼. 세훈의 손은 핸들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단단하다는 건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했다. 차정원은 그 손등의 혈관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도 늘 어떤 것에 쫓기며 살아왔구나. 단지 그 쫓기는 것이 가난이 아니라 집안이었을 뿐. 블루투스에서 주하늘의 목소리가 다시 튀어나왔다. 지금은 어디쯤이에요? 세훈이 짧게 답했다. 북부간선 진입 직전. 좋아요. 거기서 한 번 더 빠져나와요. 그리고 절대 건양 관련 건물로 가지 마요. 백화점도 호텔도. 차정원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그럼 어디로 가? 주하늘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구실장 내 창고. 구실장? 내 구실장은 태석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쪽 다 싫어해요. 그 사람은 살아남는 쪽으로만 붙거든요. 세훈이 비웃듯 말했다. 그게 믿을만하단 얘기냐? 주하늘이 담담히 답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충성이 아니라 공간이에요. 숨을 공간. 차정원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공간. 주하늘이 낮게 덧붙였다. 정원 씨, 지금부터는 진짜로 선택해야 해요. 누굴 믿고 누굴 버리고 어떤 진실을 먼저 던질지. 차정원은 입술을 꾹 눌렀다. 선택. 오늘만 벌써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를 단어였다. 그런데도 선택은 늘 새로웠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은 매번 다른 칼날을 들고 오니까. 세훈이 차정원을 힐끗 봤다. 너 아까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게 말했어? 뭐? 헤라가 내 생모라는 거. 그걸 지금. 차정원은 대답 대신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 유리엔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었다. 말 안 하면 내가 나한테 지는 기분이었어. 세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이기려고 말한 거야? 차정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니, 질까봐. 뭘? 차정원은 숨을 고른 뒤 아주 낮게 말했다. 내가 또다시 누군가의 침묵에 갇히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워. 세훈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질문은 때로 칼이 되니까.
지금 필요한 건 칼이 아니라 지혈이었다. 차는 어느 순간부터 낯선 골목길로 들어섰다. 큰 길의 불빛이 멀어지고 낮은 건물들이 어깨를 맞댄 거리로 들어오자 공기가 달라졌다. 여긴 재벌가의 공기가 아니었다. 여긴 사람 냄새가 났다. 기름, 먼지, 젖은 콘크리트, 담배. 살아남는 냄새. 세훈이 차를 멈췄다. 낡은 공업사처럼 보이는 건물 앞이었다. 문 위에 작게 정비라고 적힌 간판이 달려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기름때 묻은 작업대들이 보였다. 여기? 차정원이 물었다. 세훈이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 주하늘이 말했다. 문 옆에 빨간 버튼 있어요. 3번 누르고 2번 쉬었다가 다시 1번. 비밀번호. 세훈이 버튼을 누르자 잠시 뒤 철문이 턱 하고 열렸다. 안에서는 구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실장은 정장도 아니고 작업복도 아닌 애매한 차림이었다. 늘 어딘가에 끼어 사는 사람처럼. 그는 2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오, 이 밤의 손님이네. 그것도 2분이나. 세훈이 날카롭게 말했다. 시간 없어. 추격당하고 있어. 구실장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 그래서 여기로 오라고 했겠지. 차정원이 물었다. 당신이 우리 편이에요? 구실장이 웃었다. 편? 세상에 편이 어디 있어요. 나는 내 편이지. 차정원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왜 도와? 구실장은 잠깐 생각하는 척하더니 손가락을 까딱했다. 흥미. 그리고 보험. 보험? 태석 회장님이 지금 너무 오래 해먹었거든. 오래 해먹으면 주변이 다 썩어. 썩으면 냄새나고 냄새나면 사람들이 몰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냄새나는 데서 보험 하나쯤 들고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 세훈이 이를 악물었다. 우리에게서 뭘 원해? 구실장은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나중에 내가 곤란할 때 나 좀 빼줘요. 곤란? 예를 들면 공난숙 회장 쪽에서 내 목줄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이름이 나오자 차정원이 숨을 삼켰다. 구실장이 희죽 웃었다. 응, 놀라지. 공난숙이 생각보다 손이 길어. 차정원은 낮게 물었다. 당신 공난숙이랑도 엮였어? 엮였다는 말은 예쁘진 않은 그냥 빚이 있어. 구실장은 담담했다. 빚이란 단어를 말하면서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무서웠다. 그 여자는 사람을 빚으로 잡아두는데 천재야. 빚은 돈이 아니라 숨이거든. 세훈이 말을 끊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추격차가 곧 올 거야. 구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손짓했다. 지하로 내려가요. 거긴 신호도 잘 안 잡혀. 누가 찾아도 바로 못 들어와. 2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는 창고처럼 생겼는데 이상하게도 깔끔했다.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 냉장고, 그리고 구급상자까지 있었다. 숨는 곳 치고는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차정원이 테이블에 앉자 세훈이 맞은편에 앉았다. 구실장은 문을 닫고 나가며 말했다. 난 위에서 망봐줄게. 대신 너무 크게 싸우지 마요. 지하의 울림 심해. 그는 씩 웃고 사라졌다. 문이 닫히자 지하의 공기가 한층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차정원은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폐가 제대로 열리는 기분이었다. 세훈이 말했다. USB. 차정원은 고개를 들었다. 세훈이 손을 내밀었다. 꺼내. 차정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너 믿어도 돼? 세훈의 눈이 잠깐 가늘어졌다. 지금 그 질문은 늦었어. 아까 내가 떨어뜨렸을 때 내가 안 주었으면 넌 지금 태석집 지하실에서 숨도 못 쉬고 있었을걸. 차정원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세훈이 한숨을 내쉬었다. 정원아.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선택지를 믿는 거야. 그리고 지금 선택지는 내가 USB를 갖는 게 제일 안전해. 왜? 태석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한테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버지는 아들을 쉽게 제거하진 못하니까. 차정원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아들 그게 방패네. 그래. 나도 방패야.
세훈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다. 우리 둘 다 방패니까 방패끼리 부딪히면 불꽃이 나겠지. 차정원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세훈에게 건넸다. 세훈은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깐 바라봤다. 작고 가벼운 물건. 그런데 그게 사람들의 목숨과 권력을 흔들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 차정원이 물었다. 세훈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준 건 일부라고 했지. 내가 추가로 뭘 넣었는지는 몰라. 차정원이 숨을 들이마셨다. 주하늘이 회의록 일부를 나에게 줬잖아. 그걸 사진 찍어 저장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뭐? 차정원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차기범 사건 그 누명. 내 아버지 차기범이 왜 그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나는 오래전부터 조각들을 모았어. 세훈이 조용히 물었다. 조각? 차정원이 천천히 말했다. 태석이 우리 집에 보낸 사람. 조미향. 그 이름이 나오자 세훈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조미향. 차기범의 현아네. 차정원은 그 여자를 떠올릴 때마다 목 뒤가 차가워졌다. 엄마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엄마가 될 마음은 없었던 여자. 그리고 어쩌면 태석의 손이었던 여자. 세훈이 낮게 말했다. 조미향이 증거를.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라기보다 단서. 조미향이 예전에 어떤 전화를 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그걸 추적했어. 그리고 박경신. 박경신? 우리 아버지 사건 담당했던 검사. 세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차정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 태석 라인에 있었어. 그런데 요즘 흔들려. 왜? 차정원이 낮게 말했다. 죄책감. 아니면 더 큰 이득을 노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연락했어. 세훈의 눈이 커졌다. 연락?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은 아니고 노민구를 통해서. 노민구. 세훈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태석 측근들 사이를 떠도는 실무자.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는 사람. 차정원은 말했다. 노민구가 내게 만나자고 했어. 그래서 내일, 아니, 오늘 새벽에 만나기로 했지. 세훈이 탁자를 쳤다. 미쳤어? 지금 이 상황에? 차정원도 목소리가 올라갔다. 그럼 언제?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만나. 태석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걸 알았잖아. 세훈이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더 위험해. 그놈이 미끼일 수도 있어. 차정원이 냉정하게 말했다. 미끼면 내가 물지 않아야 하는데 나는 물 수밖에 없어. 왜? 차정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 말에 세훈이 멈칫했다. 차정원은 계속했다. 내가 주영채 이름 훔쳐서 여기까지 온 거 다 이유가 있어. 복수도 복수지만 그보다 먼저 내 가족을 되찾고 싶었어. 세훈이 조용히 물었다. 가족? 차정원이 씁쓸하게 웃었다. 가족이라는 게 웃기지. 나한테는 망가진 조각들이었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그녀는 잠깐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태석이 우리를 부쉈고 헤라가 그걸 방치했고 조미양이 마지막 망치였어. 나는 그걸 되돌려야 해. 세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내 가족도 부서졌어. 차정원이 그를 봤다. 세훈은 창백하게 웃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기업 조직도처럼 대했지. 엄마도 헤라도 결국 그 조직도의 한 칸이었고.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세미는 아직 그걸 몰랐는데 오늘 알았겠지.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세미의 얼굴이 떠올랐다. 식탁에서 멍해진 눈. 오빠를 부르며 울던 목소리. 세미는 철부지 같았지만 철부지는 철판이 아니다. 상처는 잘 난다. 세미 너 편이 될까? 차정원이 물었다. 세훈이 낮게 말했다. 편이란 말은 어려워. 세미는 엄마를 사랑해. 그리고 아버지가 무서워. 사랑과 공포 사이에서 사람은 쉽게 무너져. 차정원이 천천히 말했다. 그럼 주영채는? 세훈의 입술이 굳었다. 그 여자는 아버지가 만든 칼일 수도 있고 공난숙이 만든 칼일 수도 있어.
아니면 자기 자신이 칼일 수도 있고. 차정원이 중얼거렸다. 칼이 너무 많아. 세훈이 짧게 웃었다. 여긴 칼집이 아니라 칼창고니까. 그때 지하의 천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위를 걷는 소리였다. 구실장이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위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여러 발자국. 많았다. 세훈이 벌떡 일어났다. 차정원도 숨을 죽였다. 문 너머로 구실장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정원 씨, 세훈 대표. 손님 왔어요. 세훈이 이를 악물었다. 태석. 구실장이 낮게 말했다. 태석은 아니고 공난숙 쪽. 차정원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공난숙. 그 이름은 늘 뒤늦게가 아니라 너무 빨리 도착했다. 구실장이 덧붙였다. 그리고 주영채도 같이 왔어요. 차정원은 한순간 목구멍이 말라붙었다. 주영채가? 어떻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본가에 있었던 그 여자가. 세훈이 낮게 말했다. 이게 함정이었네. 차정원은 손을 꽉 쥐었다. 주하늘. 세훈이 고개를 저었다. 주하늘이 우리를 팔았다고 단정하긴 일러. 그 사람도 공난숙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을 수도 있어. 차정원은 차갑게 말했다. 몰랐어도 결과는 같아. 구실장이 문을 두드렸다. 지하 문 잠가요. 난 위에서 시간 벌게. 세훈이 문을 잠갔다. 철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고정됐다. 그 순간 위에서 쾅 하는 소리가 울렸다. 철문을 걷어차는 소리였다. 지하의 울림이 크게 번졌다. 구실장의 목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야, 여기 그냥 공업사야. 뭐야 당신들. 그리고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낮고 부드럽고 잔인한 웃음. 공난숙의 웃음이었다. 공업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사람만 꺼내면 돼. 그 목소리는 기름 냄새 위로도 선명하게 깔렸다. 차정원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공포가 사라진 게 아니었다. 공포가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공포가 오면 정신이 또렷해지는 단계에 들어선 것뿐이었다. 세훈이 말했다. 뒤쪽 출구 있어. 차정원이 주변을 둘러봤다. 창고 한쪽에 작은 환기창 같은 게 있었다. 저거. 세훈이 가서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다. 쇠창살까지 박혀 있었다. 망했네. 세훈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차정원은 천천히 말했다. 안 망했어. 세훈이 그녀를 봤다. 차정원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 칼창고라며. 그럼 칼도 있겠지. 차정원은 작업대 옆에 놓인 철제 막대를 집었다. 세훈은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공구함을 열어 작은 드라이버, 커터칼, 그리고 테이프를 꺼냈다. 사람이 극한에 몰리면 살아남기 위한 도구를 찾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든다. 위에서 다시 큰 소리가 났다. 쾅. 문이 흔들렸다. 공난숙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정원아. 그녀는 차정원의 이름을 아주 다정하게 불렀다. 마치 오래 잃어버린 딸을 찾은 엄마처럼. 그 다정함이 오히려 소름이었다. 정원아, 숨어도 소용없어. 너는 내가 키운 애랑 비슷해. 그 말에 차정원이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키운 애. 주영채를 말하는 걸까? 공난숙이 계속 말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눈.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거든. 차정원이 이를 악물었다. 세훈이 낮게 속삭였다. 말에 반응하지 마. 차정원도 낮게 말했다. 난 반응 안 해.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공난숙의 말 한마디마다 쿵 하고 쳤다. 싫어도 반응은 몸이 먼저 했다.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주영채였다. 정원 씨.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은 칼날 위에 놓인 유리잔 같은 것이었다. USB만 내놓으면 공 회장님도 굳이 다치게 하진 않을 거야. 차정원이 문 쪽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내가 너한테 돌려줄 건 없어. 주영채가 웃었다. 있지. 내 인생. 차정원이 차갑게 말했다. 내 인생은 원래 내 거였어. 내가 있었든 없었든.
주영채의 목소리가 잠깐 날카로워졌다. 그럼 내 인생은 뭐였는데? 내가 훔치기 전까지 나는 그냥 버려진 이름이었어. 차정원은 숨을 멈췄다. 주영채의 말 속에서 아주 잠깐 진짜 감정이 보였다. 분노. 그리고 공허. 세훈이 차정원 옆에서 속삭였다. 흔들리지 마. 차정원도 속삭였다. 흔들릴 시간 없어. 문이 흔들리더니 잠금장치가 딱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곧이어 구실장의 비명과 함께 위쪽에서 몸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구실장이 쓰러진 것이다. 세훈이 이를 악물었다. 젠장. 차정원이 순간 결심했다. 세훈. 뭐. USB를 내가 들고 나갈게. 세훈이 눈을 크게 떴다. 미쳤어? 차정원이 빠르게 말했다. 너는 태석 아들이라서 조금은 안전해. 나는 공난숙한테는 그냥 상품이야. 상품은 흥정할 수 있어. 세훈이 이를 갈았다. 흥정하다가 내가 찢어지면? 차정원이 웃었다. 그럼 내가 찢어지기 전에 한 조각은 던져. 무슨? 차정원이 세훈을 똑바로 봤다. 내가 살아서 끝내. 내가 못하면 너라도. 세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잠깐, 아주 잠깐 차정원을 보며 무언가를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저었다. 같이 나가. 세훈. 같이. 너 혼자 내보내면 너 돌아오지 못해. 차정원은 눈을 크게 떴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다.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은 누군가가 돌아오길 바란다는 뜻이니까. 문이 열렸다. 빛이 지하로 쏟아졌다. 그리고 그 빛 속에 공난숙이 서 있었다. 공난숙은 생각보다 더 우아했다. 그 우아함은 돈의 우아함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우아함이었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입고 빨간 립을 바르고 있었다. 그 빨강은 피처럼 선명했다. 뒤에는 경호원 둘 그리고 주영채가 서 있었다. 주영채는 차정원을 보며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었다. 공난숙이 천천히 내려오며 말했다. 여기 있었네. 차정원은 철제 막대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누구 허락받고 들어왔어요? 공난숙이 웃었다. 허락? 내가 허락이야. 그녀는 차정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듯 말했다. 살아남느라 고생했겠다. 차정원이 비웃었다. 당신이 고생시키려 왔잖아. 공난숙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원래 남의 고생으로 밥 먹어. 세훈이 앞으로 나섰다. 공 회장님 원하는 게 뭡니까? 공난숙이 세훈을 바라봤다. 진세훈. 그녀는 이름을 부르며 미소를 지었다. 태석의 아들. 그런데 태석이랑은 좀 다르네. 눈빛이. 세훈이 차갑게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난숙은 어깨를 으쓱했다. 쓸데없는 소리라. 난 쓸데없는 소리로 사람 마음을 열어. 그녀는 차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원아, USB. 차정원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거 주면 당신은 날 놔줘? 공난숙이 웃었다. 놔주지. 차정원이 눈을 가늘게 뜨자 공난숙이 덧붙였다. 대신 너는 다른 데로 못 가. 무슨 뜻이야? 공난숙이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내 옆으로 오라는 뜻이지. 태석 밑에서 굴러다니지 말고. 차정원은 그 말에서 소름을 느꼈다. 태석이든 공난숙이든 결국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었다. 세상은 늘 누군가의 밑이었다. 그러나 차정원은 이제 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주영채가 조용히 말했다. 정원 씨. 공 회장님 옆이면 적어도 죽진 않아. 차정원이 주영채를 바라봤다. 너는? 주영채가 웃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받을 거야. 뭘? 주영채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내가 가진 거다. 차정원은 순간 깨달았다. 주영채는 단순히 이름을 되찾고 싶은 게 아니다. 주영채는 권력을 원한다. 그 권력은 태석이든 공난숙이든 누구를 이용해서라도. 차정원은 철제 막대를 더 꽉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USB는 못 줘. 공난숙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예상한 대로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진실. 공난숙이 웃었다. 진실은 밥이 안 돼. 차정원이 차갑게 말했다. 난 밥 안 먹어도 돼. 대신 당신들이 못 먹게 할 거야. 공난숙의 눈빛이 한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그녀는 곧 다시 웃었다. 귀엽네. 근데 귀여움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 그녀가 손짓하자 경호원이 한 발 다가왔다. 세훈이 순간 몸을 앞으로 던졌다. 차정원도 철제 막대를 휘둘렀다. 퍽. 경호원의 팔을 때리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지하가 아수라장이 됐다. 세훈은 경호원 한 명의 손목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차정원은 막대로 두 번째 경호원을 밀어냈다. 그러나 숫자는 불리했다. 공난숙 뒤쪽에서 더 많은 발소리가 들렸다. 위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주영채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원 씨, 진짜 여기서 끝낼 거야? 차정원이 숨을 몰아쉬며 대꾸했다. 끝내는 건 내가 결정해. 그때 지하문 위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목소리. 멈춰. 주하늘이었다. 그는 계단 위에 서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이 아니라 작은 녹음기 같은 장치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윤비서가 서 있었다. 윤비서의 얼굴은 창백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온 사람처럼. 공난숙이 주하늘을 보며 웃었다. 어머, 주하늘 대표. 여기서 뵙네요. 주하늘은 미소도 없이 말했다. 공 회장님. 여기서 멈추세요. 더 내려오면 소리가 세상으로 나가요. 공난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소리? 주하늘이 장치를 들어 보였다. 녹취. 공난숙이 피식 웃었다. 협박. 주하늘이 담담히 말했다. 협박이 아니라 안전장치. 차정원은 그 장치를 보며 숨을 멈췄다. 주하늘은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구실장 창고를 숨을 공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덧치기도 했다. 공난숙이 직접 움직이게 만들고 그 움직임을 잡으려는 덧. 공난숙이 천천히 손뼉을 쳤다. 와, 똑똑하네.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다. 근데 주하늘, 녹취 하나로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주하늘이 고개를 저었다. 하나로는 안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 개.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계단 위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내려왔다. 황 실장이었다. 황 실장은 파일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박경신이 서 있었다. 차정원의 눈이 커졌다. 박경신. 태성라인 검사. 그가 왜 여기에? 박경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공난숙 회장님. 이제 끝내죠. 공난숙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박 검사. 너 나한테 빚 있잖아. 박경신은 이를 악물었다. 그 빚더는 못 갚겠습니다. 공난숙이 웃었다. 못 갚으면 너 죽어. 박경신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들어 올렸다. 그러면 같이 죽죠. 차정원은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다. 오늘 밤 여러 사람의 보험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었다. 구 실장의 보험, 주하늘의 보험, 박경신의 보험. 그리고 그 보험의 폭발 한가운데에 차정원이 있었다. 주하늘이 차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원 씨, 이제 선택해요. 차정원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뭘? 주하늘이 낮게 말했다. 공개할지 아니면 거래할지. 공난숙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조금 흔들렸다. 흔들린다는 건 균열이 생긴다는 뜻이었다. 세훈이 차정원 옆에서 낮게 말했다. 공개해. 차정원이 세훈을 봤다. 세훈이 단단히 말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 없어. 차정원은 USB를 꺼내 손에 쥐었다. 그 순간 주영채가 소리쳤다. 안 돼. 그 외침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공포였다. 주영채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 차정원은 USB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 밤 끝내자. 공난숙이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여유를 되찾은 듯 웃으며 말했다. 정원아, 공개하면 너도 끝나. 차정원이 차갑게 말했다.
나 이미 끝났어.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는 시작할 거야. 주하늘이 장치를 켰다. B- 녹음이 시작되는 소리. 박경신이 파일을 열었다. 황 실장이 서류를 펼쳤다. 윤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모두 자기 목숨을 걸고 서 있었다. 차정원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노트북은 구 실장의 창고에 준비돼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순간을 위해 미리 세팅해둔 것처럼. 화면이 켜졌다. 폴더들이 나타났다. 비자금 라인 회의록, 차기범 사건, 공난숙, 주영채. 차정원은 손가락을 떨며 첫 폴더를 열었다. 그 순간 공난숙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차정원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너 정말로 죽고 싶구나. 차정원은 화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녀는 파일을 재생했다. 녹취가 흘러나왔다. 태석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공난숙의 목소리였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돈과 사람을 거래하는 대화를 아주 선명하게 뱉고 있었다. 차기범 누명, 증거 조작, 검찰 라인, 투자사 자금 세탁. 차정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무너진 이유가 소리로 증명되고 있었다. 억울함이 문장으로 아니라 음성으로 살아있었다. 세훈이 조용히 차정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차정원은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복수의 소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의 소리였다. 공난숙이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은 이번엔 부드럽지 않았다. 짙고 날카로웠다. 그래. 재밌다. 그녀는 천천히 박수를 쳤다. 정원아, 너 진짜 내 취향이네. 차정원이 이를 악물었다. 취향 같은 소리 하지 마. 공난숙이 고개를 기울였다. 근데 있지. 너는 이걸 공개하면 태석도 무너지겠지. 그래. 근데 태석이 무너지면 헤라도 같이 무너져. 차정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공난숙이 웃었다. 생모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그 질문은 칼이었다. 차정원은 순간 숨이 막혔다. 헤라. 그 여자는 차정원을 버렸고 방치했고 이용했다. 그런데도 생모라는 단어는 마음속 깊은 곳을 이상하게 찔렀다. 버려진 아이는 버린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어딘가에선 여전히 엄마를 찾는다. 그건 논리가 아니라 본능이었다. 세훈이 낮게 말했다. 정원 흔들리지 마. 차정원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박경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혜라 부회장님도 피해자입니다. 차정원이 박경신을 바라봤다. 뭐라고요? 박경신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헤라 부회장님은 태석 회장에게 약점 잡혀 있습니다. 아이정원 씨 출산 기록, 그리고 과거. 차정원이 눈을 크게 떴다. 주하늘이 조용히 덧붙였다. 헤라가 정원 씨를 버린 게 아니라 태석이 버리게 만든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차정원의 머리를 세게 쳤다. 가능성. 가능성은 언제나 사람을 흔든다. 진실이 아니어도 진실처럼 느껴지게 하니까. 차정원은 목이 잠긴 듯 말했다. 그러면 헤라는 공난숙이 비웃었다. 피해자? 웃기지 마. 피해자는 늘 피해자라고 울고 그 울음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그녀는 차정원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정원아,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 차정원은 눈을 감았다. 깨끗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흙 속에 누워버릴 순 없었다. 그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음 폴더를 열었다. 주영채. 주영채가 순간 몸을 앞으로 움직였다. 그거 열지 마. 차정원이 그녀를 봤다. 왜? 주영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처음 봤던 도끼와 달랐다. 두려움이었다. 차정원이 천천히 말했다. 너도 피해자였던 적이 있지? 주영채는 입술을 떨었다. 공난숙이 낮게 웃었다. 피해자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 영채는 내가 만든 작품이야. 작품. 사람을 작품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게 된다. 차정원은 그 단어가 너무 싫어서 손가락을 움직였다. 파일이 열렸다. 화면에는 영상이 있었다. 어린 주영채가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공난숙이 앉아 있었다. 공난숙은 어린애의 턱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울어. 울어야 예뻐. 그리고 덧붙였다. 예쁘면 살아남아. 영상은 끊겼다. 그 다음 영상에는 더 잘한 주영채가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웃음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눈물이 났다. 주영채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이름이 있어. 나는 주영채. 그 말을 뒤에서 공난숙이 듣고 있었다. 공난숙이 웃었다. 그래. 이름이 있으면 사람들은 널 믿어. 믿으면 널 사. 차정원의 손이 떨렸다. 주영채는 공난숙에게 키워진 무기였다. 그 무기는 이름이라는 칼날을 갈아왔다. 주영채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꺼. 그녀는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 무너짐은 연기 같지 않았다. 공난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보여주네. 그녀는 차정원을 보며 말했다. 맞지?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아니, 이미 되었지. 차정원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서 더는 안 될 거야. 주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정원 씨, 지금 이 자료들 밖으로 넘길 준비됐어요. 세훈이 단단히 말했다. 넘겨. 차정원이 손가락을 멈추고 세훈을 봤다. 세훈은 그녀를 똑바로 봤다. 넘기자. 끝내자.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헤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 세미가 부서질 수도 있다. 하지만 차기범의 진실이 묻힌 채로 남는 건 더 못 견디겠다. 그리고 태석과 공난숙이 계속 웃으며 사는 건 더 못 참겠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넘겨. 그 순간 공난숙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해줄게. 차정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뭐? 공난숙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넘기려는 그 자료 일부는 가짜야. 차정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세훈도 얼굴이 굳었다. 주하늘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무슨 공난숙이 웃었다. 태석이 바보인 줄 알아? 태석은 늘 보험을 두 겹으로 들어. 진짜 자료와 가짜 자료를 섞어. 누가 공개해도 가짜라고 몰아갈 수 있게. 그녀는 차정원을 똑바로 봤다. 정원아, 내가 공개하는 순간 너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어. 차정원은 숨이 막혔다. 이건 진짜 공격이었다. 공개라는 칼을 신뢰라는 칼집에서 빼앗아 버리는 공격. 주하늘이 빠르게 말했다. 그래서 박경신이 필요했어요. 내부 증언. 박경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공난숙이 비웃었다. 검사 하나? 그거로 세상이 움직일 것 같아? 주하늘이 담담히 말했다. 검사 하나가 아니라 연쇄예요. 박경신이 입 열면 노민구도 열어요. 노민구가 열면 조미향도 흔들려요. 차정원의 눈빛이 번쩍였다. 조미향. 그 이름이 다시 칼날처럼 떠올랐다. 공난숙이 주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하늘, 너 정말 야심이 크네. 주하늘은 미소 없이 말했다. 야심 아니라 정리입니다.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빠르게 퍼즐을 맞췄다. 주하늘은 단순히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판 자체를 새로 짜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판의 핵심에는 정원이 있다. 정원이 무너지면 판이 무너지고 정원이 서면 판이 선다. 차정원은 주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당신 나를 이용하는 거지. 주하늘이 차정원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답했다. 맞아요. 차정원의 눈이 커졌다. 주하늘이 덧붙였다. 그런데 정원 씨, 이용당하는 건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당신도 나를 이용하면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공평하게 들렸다. 차정원은 웃음이 아니라 숨을 내쉬었다. 다들 이용세훈이 낮게 말했다. 그래도 이용하면서 살면 살아. 이용당하기만 하면 죽고. 차정원은 세훈을 봤다. 그의 말은 차갑지만 현실적이었다. 현실은 늘 차갑다. 따뜻함은 사치일 때가 많다. 차정원은 다시 노트북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몰렸다.
차정원이 천천히 말했다. 지금 당장 전부 공개하지 않아. 대신 한 조각만 던져. 공난숙이 눈을 가늘게 떴다. 한 조각?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석과 공난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그리고 차기범 사건 조작의 핵심 부분만. 주하늘이 물었다. 그럼 나머지는? 차정원이 차갑게 말했다. 나머지는 헤라가 입 열게 만들 때 쓸 거야. 헤라. 그 이름이 나오자 공난숙이 웃었다. 생모를 협박하겠다는 거야? 차정원이 공난숙을 똑바로 봤다. 협박이 아니라 선택을 주는 거야. 내 편에 설지, 태석 편에 설지. 공난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재밌네. 너도 점점 내 취향이야. 차정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취향 같은 소리 그만해. 세훈이 차정원의 결정을 지지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주하늘도 짧게 말했다. 좋아요. 단계적으로. 차정원은 박경신을 바라봤다. 박 검사님. 박경신이 떨며 말했다. 네. 차정원이 단단히 말했다. 당신이 먼저 말해야 해요.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이건 전부 가짜가 돼요. 박경신은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공난숙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그녀는 계단 쪽으로 돌아서며 덧붙였다. 정원아. 다음에는 더 큰 값이 필요할 거야. 주영채는 마지막까지 차정원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욕심도 섞여 있었다. 주영채가 아주 낮게 말했다. 너 결국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차정원이 숨을 고르고 답했다. 너도 내 인생을 찢으려 했잖아. 주영채는 잠깐 입술을 떨더니 차갑게 말했다. 다음엔 내가 돌려받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공난숙과 함께 사라졌다. 지하에 남은 건 숨가쁜 공기와 찢어진 보험의 조각들 뿐이었다. 잠시 후 위에서 구실장이 내려왔다. 머리에 피가 조금 났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와 살았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내 보험이 제대로 터졌네. 차정원이 물었다. 당신 괜찮아? 구실장이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괜찮으면 세상이 이상한 거지. 그는 주하늘을 보며 말했다. 주 대표,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공난숙이 직접 오게 만들다니. 주하늘이 담담히 말했다. 계획이었어요. 구실장이 혀를 찼다. 야심쟁이.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세훈이 차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다음은 헤라야.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헤라가 입 열게 해야 해. 그 말과 함께 차정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헤라. 차정원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헤라가 전화한다. 지금 이 순간에. 세훈이 조용히 말했다. 받아. 차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헤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단정하지 않았다. 흔들리고 젖어 있었다. 정원아 어디야? 차정원은 목이 막혀 잠깐 말을 못했다. 헤라가 다시 말했다. 태석이 너를 찾고 있어. 세훈도. 차정원이 낮게 말했다. 우리는 살아있어요. 헤라가 숨을 들이켰다. 다행이야. 그 단어가 너무 진심처럼 들려서 차정원은 순간 흔들렸다. 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원아 나 할 말 있어. 차정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요? 헤라가 울먹이며 말했다. 너를 내가 버린 게 아니야. 차정원은 눈을 감았다. 공난숙이 했던 말, 박경신이 했던 말, 주하늘이 했던 말이 한꺼번에 겹쳤다. 가능성이 진실로 변하는 순간의 소리였다. 차정원은 아주 낮게 말했다. 그럼 누가? 헤라가 숨을 삼키며 말했다. 태석이. 그리고 헤라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정원아 너 살아남아. 그리고 나도 살려줘. 전화가 끊겼다. 차정원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나도 살려줘. 그 말은 부탁이었고 죄책감이었고 거래였다. 세훈이 조용히 물었다. 뭐래?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헤라가 입 열려고 해. 주하늘이 눈빛을 좁혔다. 그럼 빨라졌네요. 차정원이 주하늘을 바라봤다. 당신 판 빨라진 거죠.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 판에서 정원 씨가 중심이에요. 차정원은 손을 꽉 쥐었다. 중심. 중심이라는 말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표적이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럼 이제 내가 중심에서 폭발해야겠네. 세훈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폭발하지 마. 타지 말고 빛나. 차정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빛나는 건 탄 다음이야. 세훈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같이 타. 지하의 공기 속에서 그 말은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다. 따뜻하지는 않지만 견고한 약속처럼. 그리고 차정원은 결심했다. 헤라를 만나야 한다. 헤라가 가진 진실을 빼앗아야 한다. 그리고 그 진실로 태석과 공난숙의 성벽을 깨야 한다. 다음 전장은 어머니였다. 생모라는 이름의 전장.